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 임명식 저 좀 낯설어요. 낯설는데 뭔가 했더니 그 저녁 8시쯤에 한 30분 정도 임명식을 한다.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내용의 낭독을 어떻게 하냐면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낭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모르겠습니다.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이게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이게 8.15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예전에 파독 근로자들 그다음에 뭐 국가 유공자들 뭐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주민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 AI 산업 종사자 등등 초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과 야당 지도부, 뭐 국회의원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식 취임식이 아닌 만큼 외국 정상들은 초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이런 걸 한대요. 네. 취임 직후에 이게 인수위도 없는 그런 정권 탄생이기 때문에 최대한 취임식도 간소화하고 바로 직무 수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밝혔던 이재명 정권이 글쎄요 2달 만에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임명식을 또 따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낯뜨거운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그 기괴합니다. 이게 광복절 행사의 취지에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시급한 상황에서 취임식까지 간소화를 했던 그 상황과 과연 취임하고 2달여 시간이 흐른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가? 오히려 더 후퇴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8월 15일이면은 관세 협상 결과도 나올 것이고 거의 지금 내수용 정치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정치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 아니냐. 그러니까 해외 외국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한테만 이렇게 힘자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괴한 행사를 벌인다라고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부 정치, 내수용 정치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는 이 정권의 실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포장지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국민 임명식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지금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이라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어제 리얼미터에서도 또 하락이 지금 나타났는데 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이런 것을 또 좀 만회하기 위한 이런 어떤 이벤트가 아닌가, 깜짝 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국민 임명식이라는 어떤 네이밍 자체도 상당히 기괴하지만 아니 이걸 어떻게 8.15 광복절에 같이 합니까? 아니 8.15 광복절에 국민 임명식을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약간 그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게 탁현민 느낌이 나는 건 좋은데 광복절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로부터 뭐 수많은 순국 선열의 그런 어떤 그 희생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한 그런 어떤 날인데 그런 광복절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런 행사가 정말 그 정치적으로 극히 오염이 되고 또 이재명에 어떻게 보면 어떤 1인 어떤 그 축하 이벤트를 8.15 경축식을 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들은 어떤 그런 8.15 어떤 경축 이미지를 좀 활용해서 하기를 뭐 하는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뭐 내란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독립한 날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만들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또 프레임을 만들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2021년인가요? 2020년인지 2021년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당시에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그 경부 고속도로 뭐 건립 50주년 하면서 기념 비를 그 만들었어요. 근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경부 고속도로 그 건립에 뭐 역할을 했습니까? 오히려 그 민주당의 전신이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야당이 계속해서 들어누우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50주년에 개인 장관 이름으로 50주년 기념비를 딱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기괴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 8.15
이 광복절에 이재명 그 국민 임명식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기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은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북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분배에 약간 실패를 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얘기. 오늘 북한 속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의 러브콜을 걷어찼다는 내용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조한 관계라고 하면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재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대북 방송까지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진작했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한미훈련 조정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아닌데 한미훈련 조정하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인지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미군도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여정 담화 어제 두고 북한이 이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왜 청구서를 들이미는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예, 뭔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통일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탈북민 단체한테 대북 전단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민에서 요청한 것으로도 효과가 없으니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망했는지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 송출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미연합훈련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부에 군대 국방부 있어요? 장관이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의전 서열상으로 보더라도 통일부가 국방부보다 한참 아래 있거든요.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 얼마나 기강과 의전상의 개념이 없는지가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할상으로도 맞지가 않죠. 심지어 그 김여정이 그 통일부를 두고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서 해체되어야 한다. 아니 해체돼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부라는 게 특임부처잖아요. 네.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뭐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화할 이유가 없다.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잘 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만 지금 짝사랑 구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했다. 야, 근데 조한 관계라고 칭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발언에 대해서요. 야,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약간 앞부분에 지금 놓쳤습니다. 근데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정동영 장관이 지금 순화된 표현이다. 순화된 표현이래. 김여정의 담화를 두고. 그러니까 과거의 거친 담화에 비해서 순화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남북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 불신의 벽이 높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불신의 벽을 회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까지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짝사랑 구애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을 안보를 저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건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국방부 장관까지 대리할 정도의 이런 실세의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기행을 펼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예, 거기다 민간 접촉 전면 허용도 지금 지시를 했다. 야, 참 앞으로 통일부의 모습에도 좀 관심이 쏠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한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북한발 속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김여정이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비핵화 논리는 우롱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과거에 집착하면 북미 만남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 그리고 북미 정상관계가 또 나쁘지는 않다.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또 남겼습니다. 예,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김여정이가 그 좀 실세에서 조금 힘이 좀 밀려나는 그런 어떤 형국인데 예를 들면 자기 조카 정말 어린 조카 김주애한테도 정말 깍듯하게 뭐 대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형국인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이 강경한 지금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순화된 표현이래요, 근데. 그런데 이제 뭐 내용은 뭐 완전히 그 내정 간섭적인 표현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를 뭐 해체하라는 등 뭐 이런 등 뭐 완전히 이제 내정 간섭인데 문제는 그런 내정 간섭적 어떤 발언을 들어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아주 뭐 나이가 거의 뭐
손녀뻘 되는 정동영 장관이 지금 이제 쩔쩔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대북 전단 금지를 시키고 또 국방부의 확성기 금지시키고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금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북한에서도 뭐 뭔가 날라올 줄 알았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대북 확성기를 금지시키니까 북한에서도 즉각 금지시키는 거 보고 너무 반응이 빨라서 뭐 놀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면 맞대응을 해서 또 북한에서 뭔가 날아올 줄 아는데 날아오는 것은 이 김여정의 거의 훈계 쪽, 뭐 통일부 빨리 해체하라 이런 어떤 훈계 쪽의 발언만 지금 날아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상당수의 장관들이 계속 북한에게 지금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지금 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 장관이 정동희 통일부 장관이 지금 대북 교류도 지금 허가제에서 지금 신고제로 무제한으로 지금 접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아니 유엔이 분명히 지금 대북 제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고 무제한으로 이런 그 접촉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는 것이죠. 여기다 또 민주당이 최근에 북한 영화하고 만화 같은 것도 개방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작권료를 이제 주겠다. 네. 임종석이가 주겠다. 이렇게 되면 정문협.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지금 위배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시를 했던 어떤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대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대북 북한 관계로부터 얻기는커녕 제가 볼 때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통일 관계 특히 남북과의 관계에서는 더 안 좋은 선례를 자꾸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이 일단 그 북한 핵보유국이다,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백악관에서도 메시지를 냈어요. 백악관에서 뭐라고 메시지를 냈냐? 북한에서 이제 그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한 그 직후에 미국 메시지가 어떻게 나왔냐? 트럼프 북 비핵화 위에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너네하고 이제 비핵화 관련된 대화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좀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요 로이터 통신에 김정은과의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응할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한미 훈련을 중단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네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보를 하다가 비핵화라고 하는 우리 기조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른다라고 하면 정말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민간 접촉 전면 허용도 이종석 국장원장이 과거에 주장을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명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됐던 쟁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종석 국정원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접촉하는데 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었고 이 정부의 대북관이 너무 면밀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관계를 우려해야 되는 지경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어떤 한미 어떤 한미 훈련을 뭐 거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라고 막 그랬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럼 대북 관계가 좋아진 게 있고 북한이 뭐 핵 개발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 대한민국만 우습게 됐는데, 그런데 그 북한 관계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더 다듬고 했을 때 북한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을 때는 정말 북한이 우리를 정말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김여정이 이게 북한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 한마디 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걸 못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재명 정권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러면 인정하는 겁니까? 정말 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군사 안보 어떤 관계자들의 지금 행동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지극히 위태롭게 지금 빠지고 북한이 굉장히 오판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죠. 그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에서는 핵보유국이라고 본인들을 지칭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명 나온 게 없네요. 메시지 나온 게 없네요. 전혀 없죠. 예. 오히려 예. 그 메시지 내다가 김여정에게 좀 이렇게 화만 돋구게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혼날까봐 좀 겁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도 한 마디도 없다? 그러면은 반대적으로 해석할 때 핵 보유국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인정하는 꼴입니까? 암묵적으로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어떤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누구나 한마디 할까봐 또 우려가 되기도 하고 참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뭐 그건 그렇고요. 국내 정치 얘기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선우 그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간 한 3주 동안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지지율, 정부의 지지율, 정권의 지지율이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막말의 차원이 달라요. 막말의 차원이 와. 언어의 마법사 같아요. 언어의 마법사. 네. 와 진짜. 그냥 입만 열면은 그냥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기자들이요 보통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은 조금만 찾아보면 이제 단독의 바다거든요. 단독 그렇죠. 기사의 바다. 엘도라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짜 뭐 여야 안 가리고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들을 향해서도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말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예? 이제 죽을 거다.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 썩은 거지. 더 말해 뭐해.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는데 얘네들도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야. 이 대통령에게 덤비면 죽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이고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저서에다가는 뭐 공직자를 비판하면서 정신지체적 인격장애다. 그 장애인 비하까지 했습니다. 이거 진짜 비하란 비하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다 비하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놀랐어요. 아까 예. 언어의 마술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거의 뭐 영적 대화를 하는 수준의 무속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예. 이를테면은 뭐 친형 강제 입원, 뭐 형수욕설 같은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이 가진 전통적인 그런 뭐 가족관과 어떤 뭐 개혁 성향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뭐 이제 그 가족관 사이에 충돌이 뭐 정반합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것도 뭐 오히려 국정원의 음모론 성숙을 때문에 했다. 약간 뭐 이제 그런 식의 그 요설을 펼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특이한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특정 사람들만 비하한 것이 아니라 네. 특정 세대, 네. 특정 정치인 지지층들까지 2030 세대 남성들 비하를 그렇죠. 했고요. 김문수를 뽑은 40% 자체를 싸잡아서 예. 우매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모르고 임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질을 하지 않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인사권자의 인식과 동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직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예로 들기도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제가 대통령실로 좀 전해 듣는 그런 얘기들에 의하면은 지금 예. 만사현통이라고 하잖아요. 현 때문이에요. 김현지 네. 총무비서관이 실세라고 하고 한겨레 신문과 좀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사퇴 관련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었다라고 그렇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냐면 인사제도 비서관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비서실장 산하에 내각 인사를 전담하는 비서관실이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 인사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왜 총무비서관이 그러니까요. 예. 왜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을 하느냐. 그러니까 시스템 검증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고 특정 성남 라인이 내정하면 그대로 인사가 직행되는 이런 시스템 아닌 것이냐라고 한겨레조차도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대통령실이 아니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겨레는 뭐 내부 소스
탄탄하죠. 그렇죠. 뭐 우리 이제 하모니인데. 여권 내에서도 이 김현지를 비롯한 성남 라인을 견제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네. 라고 하는 지금 인식이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최동석 이분은 겉으로 표출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식의 인사가 계속되면 이재명 정권 내부에서부터 먼저 분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도 최동석 씨는 함부로 자르지 못할 거예요. 아니, 못 자르는 거죠. 왜냐면은 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네. 최동석 씨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북한에서 하는 김일성급 찬양을 하면서 민족의 어떤 축복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20년 개헌까지 집권을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까지 흘렸어요. 좀 와,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북한의 김일성 찬양보다 더 하구나 네. 이런 거를 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최동석 씨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어느 말씀도 했지만 좀 정신 세계가 참 재미있는 게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넘나들면서 이재명 대통령 빼고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비판을 넘어서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어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진영에서 계속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발언들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분 그러면 쭉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권 내 반응이 심상치 않죠. 네. 뭐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지금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대표적인 어떤 친문계 의원들 같은 경우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뭐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최동석 씨 문제가 친문과 친명의 새로운 어떤 갈등의 큰 고리가 좀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최동석 씨 때문에 또 살아난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강선우라든지 또 이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히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갑질의 아이콘으로 나타나는데 이 최동석 씨 발언이 너무 세버리니까 좀 파묻혔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걸 좀 놓치지 말고 특히 민주당이 갑질당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국민들에게 인식을 더 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질 어떤 그 소스가 지금 무궁무진해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뭐 강선우, 양이원영, 뭐 이수진 말고도 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재료를 그대로 썩혀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계속 안고 가는 게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재앙이에요.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인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벌의 교육까지 하는 정말 우리 공직사회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장관급 그 이상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 고립적인 이재명 한 사람만을 찬양 추앙하는 사람이 자리하게 되면 과연 우리 공직인사가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을 떠나서 국익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하루빨리 경질을 해야 될 그런 인사인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아무런 날 것 같죠.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같은 궤도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최동석 처장의 조카인 김용민이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그 낙검수 김어준 따라다니던 이 사람도 사퇴하라 그 실력으로도 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 김용민 씨도 예전에 막말 유명했잖아요. 뭐 컨돌리잖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현재 뭐 진행형 입에 담기도 참 힘든 말 했었는데 그런 조카 자체도 막말했던 조카 자체도 물러나라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최동석 처장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이거 저희가 1분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까지 좁혀간 수사망, 특검, 피의자 신분 압수수색, 현직 의원 6명 압수수색에 발칵 뒤집힌 국힘 개혁신당 의원님. 네. 이거 특검 수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검 수사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현직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계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라든지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계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의 사택과 교회 시설까지 했는데 과거 어묵한 유신 체제에서도
운동권 학생들이 명동성당에 가면은 경찰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해당 신부님들과 협조를 통해서 이제 그 신병을 확보하게 됐는데 이제는 뭐 전화 한 통 했다는 이유로 종교시설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학대하는 것은 정말 종교 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무리하게 해서 김용대 들어오는 작전부 사령관이라든지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또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각하니까 또 뭐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무려 4번 했답니다. 아니 이거 뭐 청소부도 아니고 아니 특검간에 이게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압수수색을 할 거면은 뭐 한 번만 가서 하던가 아니, 4번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물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 전직 대통령 사저에 4번이나 했다? 이거는 정말 인권 침해임이 이제 분명한데 특히 앞으로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내란 부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대한 태도가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다. 그냥 뭐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어떤 행태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대응이 안 돼요. 그냥 저방 오늘 압수수색 당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민주당 사례를 보십시오. 민주당 2022년도에 그 당시 그 김용 정치자금 수사할 때 당사에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원들과 의원들이 나와서 인간띠를 형성해서 막기도 했고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니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막았잖아요.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지금 당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과 특검에는 더 만만한 상대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지금 여론전용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관세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계속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선 반전 카드가 특검을 통해서 뭐라도 있는 것처럼 네. 군불대기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러면 필사적으로 와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한 발 더 나가서 거의 뭐 상대 진영에서 얘기하듯이 45명 제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예. 알아서 특검 대상들은 당에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목소리에 지금 핏대를 세우고 있는 그런 엉뚱한 그림이에요. 22대 공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지의식 없이 당이 돌아가면은 앞으로 본인들이 수사 대상되고 본인들이 그 여당에 탄압당했을 때 누가 보호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하고 당이 하나로 뭉치는 이번 전당대회가 좀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 방금 우리 박 대변인 말한 어떤 그런 식으로 네. 45명 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좀 정략적 발언인지 아니면 본심인지 좀 의심스러운데 정말 그게 본심이라면 아무리 좀 정략적 발언을 하더라도 그렇고 본심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45명 때문에 뭐 그 체포영장 그 막기 위해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불법 영장 때문에 직연 판사가 구속 취소까지도 내렸는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45명이 대해서 특히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지한테 등 뒤에서 칼 꼽는 발언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극우 프레임을 우리 당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기본적인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동지로서 가져야 될 이런 어떤 공동체 목적 의식이 너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결여돼 있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